네, 저희가 실제로 공격이 진행되는 과정을 굉장히 축약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정신 없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흐름을 좀 놓치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간단한 한두 장 발표를 한 다음에 좀 패널 토의에서 조금 더 저희가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어아이가 그동안에도 국내나 국외의 다른 파트너들 회사들과 아까도 이제 박찬환 대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혼자서 그거는 비단 고객사뿐만 아니고요. 저희 같은 보안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발한 기술 교류라든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이 되고 더 나은 서비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국내 그리고 국외의 회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조금 더 강화된 그래서 고객분들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신 오늘 와주신 모든 고객분들에게 좀 더 나은 그리고 가치와 이익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딥소프트와 연동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EX 장비를 함께 연동을 해서 스팸이나 이런 알려진 공격들을 최대한 이제 잘 걸러내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스팸 장비에서 잡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저희 EX 장비에서 탐지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국내에 굉장히 연동을 해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맵 부분이고요. 로드맵 부분은 저희 보시면 예를 들면은 아까 굉장히 그 내부 확산을 하거나 그런 취약점들, SMB나 RDP 취약점들 이런 걸 가지고 박찬환 대표가 내부 확산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NX 거의 다 쓰고 계실 텐데요. 그 NX 제품을 MVX 스마트 그리드라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단에서도 엔드포인트에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트워크단으로 해서 내부 확산되는 것들을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바로 이번 분기에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EX 쪽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쉬운 URL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저희 EX를 우회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URL 디텍션 엔진을 3.0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URL들을 저희가 다 동적으로 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HX에서도 뭐 랜섬웨어 방어라든지 공격 차단이라든지 더 쉬운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패널들 그리고 박찬환 대표님 모시고 약간 몇 가지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뒤에서 저희 파트너 분들도 심지어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이거 다 미리 짜느라고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협의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저희도 되게 걱정했습니다. 이거 안 잡히면은 어떡하지 이러고서 세미나 날짜는 잡아놨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공격 시나리오를 전혀 협의 없이 가지고 오셨을 때 시연을 했고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 먼저 박찬흠 대표랑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들한테 조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궁금했고 뒤에서 다른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 대표님이 한번 답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기업이 보안 운영팀, 기업에 있는 보안 운영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APT 솔루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테스트를 주로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안사, 보안회사들마다 샘플을 뭐 한 10개씩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그게 탐지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시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악성 코드가 침투된 이후에 내부 확산이라든지 권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기업 보안 운영팀 입장에서 악성 코드 이후의 어떤 행동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고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제가 앞서서 발표를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우회하기는 정말 쉽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모였을 때 힘든 거라서 이게 뭐 어떤 한 부분에 집중을 한다 이것 자체가 오히려 보안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계별로 그냥 좀 레이어별로 복합적으로 방어하는 게 가장 힘들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전체 공격 과정, 뭐 처음에 뭐 정찰하고 악성 코드 뿌리고 최종 데이터를 유출하는 때까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게 네, 그게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리고 요것도 뒤에서 다른 고객분이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적어 왔는데요. 많은 기업 대상으로 아무래도 워낙 유명하시니까 모이해킹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공 확률이 어떠시냐 이렇게 또 여쭤보신 분이 있었고 또 공격 아까도 잠깐 말씀 주시긴 했는데 실제 모이해킹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어떤 기업이나 어떤 보안팀이 또 어떤 내용들이 가장 뚫기가 힘드셨는지 그거 잠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이해킹 하실 때 첫 번째 일단 실제로 성공 확률이 얼마나 큰 되시는지. 이게 앞에 제 모습이 나오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이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답변을 드리면 일단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논리적인 문제점을 짚어내서 이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나 환경만 주어지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 대상으로 했을 때도 사례 자체는 100%였거든요. 근데 뭐 확률은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보안팀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앞에 그 네. 발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던 어떻게 하는 고객사가 뚫기 힘들었나 그 부분에서 이제 나와 있어서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네, 맞습니다. 가장 어렵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발표한 엔지니어들한테도 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른 고객분들한테 커피 마시면서 제가 받은 질문인데 우리 HX 발표한 박종석 수석님 일단 그게 워낙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다 보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야만 대응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단순 악성 코드 한두 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가 하나씩 벗기면 벗길수록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계속 나왔고요. 얘네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하나씩 이 조각이 맞춰져 갈 때 공격의 실체가 어느 정도 보였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맞다라고 느껴질 때 어느 정도 엔지니어로서의 희열을 어느 정도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하기 싫고 어렵고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사람이 경험과 뭐 어떤 받쳐주는 장비가 없으면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이든 보안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공격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거고, 소위 말하는 그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킬체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미사일이 날아올 때 중간에서 뭐 맞추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예 그 이전에 연료를 채우거나 아예 그 이동식 미사일이 뭐 어디론가 위치가 이동될 때 이거를 조기에 타격하는, 그래서 사이버 킬체인은 앞서 여러 가지 그 공격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때 솔루션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어떤 정책들을 이용해서 각 포인트별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탐지를 해서 그냥 뭐 사전에 어떤 킬체인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조직이 없고 인력도 작다, 그리고 예산도 작게 되면
최대한 앞쪽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 킬체인을 만들어서 공격을 무효화시킬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또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다 분석을 하게 됐을 때는 악성 코드가 거점을 마련을 하지만, 얘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비가 놓쳤을 때 내부에서 어떤 취약점들을 가지고 이동을 했을 때 내부의 어떤 보안 정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사이버 킬체인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아까 박찬 대표님 얘기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공격의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를 놓치더라도 그 다음 단계 거기서 각 단계별로 대응하면 뭐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해서 킬체인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오늘 참석하신 고객분들 질문을 한번 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하는 것 좀 도와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KT의 김현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인상 깊었던 게 치매를 피해로 전환하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 어떤 기업 정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지금 뭐 참여하신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지금 파이어웨이를 도입하였고 사용할 정도로 네트워크 측이나 뭐 엔드포인트 단 보안에 되게 강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나 그런 주요 기밀 정보 같은 경우가 기업 내 DRM이나 그 뭐 DLP를 통해서 다 지금 보안이 되어서 암호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유출돼서 혹시 그걸 복호화해서 실제로 뭐 그 어떤 다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박찬환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과연 그게 아웃바운드로 유출되었을 때 그게 지금은 뭐 별도의 뭐 평문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 평문으로 유출이 됐지만, 혹시라도 암호화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유출되었을 경우에 파이어웨이 측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 네. 그러면 먼저 박찬환 대표님 혹시 질문 해체하셨나요? 그 질문이 그 뭐지? DRM이나 DRM 같은 걸로 문서가 암호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DLP 같은 솔루션을 이미 아마 이제 쓰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신 거예요. 이게 그 보안 장비를 분석해 보면은 그 아실 테지만 DRM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 내용들을 그 분석을 해보면 후회하는 게 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DRM 자체는 그 여기 DRM에서는 없죠. DRM이 일단 뭐 파는 인간들은 예. 저희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래서 DRM이 이제 외국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술이라는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그 제가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 DRM에 대해서 기술 개발도 한번 해봤었는데, 10년 전이니까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아무튼 기술 개발 해봤었는데 DRM은 결국엔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뭐 DRM 때문에 뭔가 힘들다 이렇게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DLP 장비 같은 경우도 물론 DLP 장비가 있어도 데이터를 빼내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보안이라는 게 100% 막는다기보다는 확률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DLP 자체는 글로벌하게 봐도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고 충분히 그 효용 가능성이 있다. 공격자 입장에서 이게 빼내기 힘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되게 너무 처음 들어본 아주 정말 재밌는 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DRM은 아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리얼하게 공격자 해커분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풀릴 수 있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DLP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확률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도 제가 대답을 이해를 했고, 파이어에 관련해서는 우리 오진석 수석이 좀 암호화 통신이나 이런 것들 아까 PX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암호화 통신이나 이런 걸로 유출이 되면 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신 NX 장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NX 장비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볼 수는 없습니다. 보는 기능은 없고 복호화하는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파이어에 자체적으로 복호하는 장비를 이제 A10 장비를 OEM 받아서 이제 셀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벤더 이제 복호화 장비 벤더하고 같이 기술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제 한번 의견을 못 잡아도 괜찮겠지만 공격자가 암호화를 통해서 뭔가를 유출하는 이제 CNC를 맺을 때 암호화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암호화 방식을 써서 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보고 못 보고는 당연히 복호화 장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공격자가 정말 들어와서 그거를 안전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암호화 채널을 뚫는다 그러면 복호화 장비가 정상적으로 복호할 수 없는 채널을 뚫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복호화 장비를 통해서 트래픽을 다 복호화했다고 해서 이제 모든 유출을 다 탐지를 하고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보안의 가시성, 보안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여러 역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복호화 장비를 통해서 못 보던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CNC 쪽이나 이런 나가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금 그 내용 그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호화라고 하면 이제 SSL을 다 얘기하시잖아요. SSL은 표준 암호화 방식인데 저희 이제 오수석이 얘기한 거는 당연히 그거를 까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쓰시는 SSL 복호화 장비 이런 거 저희도 있고 또 협업도 하는데,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공격자가 내부에 들어와서 정보를 빼내는데 표준 암호화 프로토콜을 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걸로 다 막을 수 있다, 다 볼 수 있다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아마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것도 뒤에 요거는 저희 고객분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사분이 저한테 아까 여쭤보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포렌식 제품에서 악성, 그러니까 네트워크 포렌식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저희 파트너라서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포렌식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뭔가 소위 BMT나 RFP나 이런 걸 띄울 때 악성 코드 탐지 혹은 악성 행위 탐지 이런 것들을 꼭 이제 고객사에서 테스트하거나 이러신 경우가 많은데, 탐지 기능이 악성 코드 그러니까 네트워크 포렌식에서 갖는 중요성, 중요도 이런 거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PX는 그런 뭘 가지고 있는지. 네. 연달아서 질문을 받을 줄 몰랐는데 PX와 뭐 PX를 떠나서 네트워크 포렌식에 뭐 제가 굉장히 네트워크 포렌식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트워크 포렌식에서 디텍션하는 기능을 자체로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겁니다. 분명히 풀 캡처한 트래픽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자체로 찍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퀘스천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NX 장비를 팔고 있죠. NX 장비를 많이 쓰고 계신데 NX 장비가 하는 일이 네트워크상에서 이상한 것을 발췌해서 분석하는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러한 기능들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저희 쪽 제품을 선택하시고 쓰시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트워크 포렌식의 어떤 내용은 사실 목적 자체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후 대응하는, 아까 제가 시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그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는 영역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탐지라고 하는 기능들은 부가적인 걸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네트워크 포렌식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나 잘 저장해서 얼마나 빨리 띄워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을 얼마나 잘 매핑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는 어떤 사업을 띄우실 때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띄우실 겁니다. 단편적인 제품 하나를 구매하는 것보다 많이 클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걸 고민하실 때는 조금 더 포인트를 디텍션보다는 사실 디스판스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도움 주기 위해선 기존의 많은 솔루션들 저희 제품도 물론이지만 신과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정제된 얼럿을 네트워크 포렌식 입장에서 받아오는 이렇게 연계시키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치맥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 대표님께 요번에 이제 파이어아이하고 좀 협업하신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네. 요번 시연 과정에서 이제 느끼신 어떤 소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랑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더 같이 준비를 했어요. 물론 자료나 이런 건 제가 만들었지만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약간 단순 노무 활동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사람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비를 반을 주고 이제 시켰는데 이제 그래서 장비를 걔가 더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파이어의 장비 많이 봤을 텐데 어땠냐 하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자세히 정보가 나와서 놀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회사 앱수트라는 제품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미국엔 파이어아이, 국내는 앱수트 아무튼 좀 든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제품 있으면 든든하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요거는 좀 짠 것 같네요. 예, 하여튼 긴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안에 전체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드리느라고 박찬훈 대표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또 저희 SE들도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지만 좀 또 따뜻하게 박수로 마지막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